황경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찬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질문을 도중에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몇 가지는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듣고 또 차후 오늘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회의가 있고 그게 검토를 해서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서 국장님 불러놓고 국장한테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지금 지사님을 꼭 한번 직접 일문일답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요. 사실 아까 전에 정책사업이든 여기서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어제서 오늘 이틀간 질문자에 답변하시는 집행부들이 사실 질문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기,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작전입니다. 정확한 답변 요지에 우리가 바라는 답변을 하지 않고 실제 엉뚱한 이야기가 더 많이 오래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끕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 의원들도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질문자 역시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총각을 걷어서 오는데 솔직히 진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서우디에 한 3, 40분 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 답변하시는 분들은 근 5, 6년 이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제쯤은 정확한 질문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뉘우칠 줄도 알고 개선시킬 줄 따라야 됩니다. 저는 왜 오늘 지사님에게 몇 가지를 답변을 꼭 듣자기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11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착공해서 11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4조 7천억이 들었습니다. 동해안에 유일한 도로가 하나 있는 4차선 학포장곡사입니다. 이거는 89년도에 시작해서 전부 예산 자체가 1조 1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투자된 건 4,800억밖에 안 됩니다. 13년 동안에. 영덕군에서 칠봉국도상에서 한 해에 38명이란 교통사고로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한 480명이란 사람이 중경상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13년 동안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380명이란 사람이 영덕의 군민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갔습니다. 영덕 칠봉국도의 한 것인데 그것을 포항해서 울진까지 계산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영덕 군민들이 범군민운동,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거는 군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소신이 있다면, 집념이 있다면 이 도로는 분명히 지금쯤은 완공되었으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맨날 장밋빛 내놓습니다. 철도. 정말 철도가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원래 40억 예산 들여서 설계를 한다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역의 구군단위는 하마 철도역을 우리가 세우니 너가 세우니 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철도역은 강구에 세우고 북부에 세우니 하면서 현실성 없는 일을 주장만 하다 보니까 지역은 자꾸 이의감만 생깁니다. 도지사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된 경북이랬습니다. 하나된 경북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경상북도에 이익은 지사를 유지해서 전체가 한 덩어리 돼야 되는데 바로 어저께 이 자리에서 질의하신 우성호 동료님이 질의한 한방단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 때부터 시류에 따라서 조동하다 보니 지역은 지역대로 갈등이 생기고 바로 이
의회 안에서 각 지역의 도민들끼리 은성이 오가는 일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저 영덕에 있는 고래불 해수욕장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긴 백사장을 갖고 있습니다. 명사 20리라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긴 백사장입니다. 8km의 백사장을 폭은 500m예요. 규사라는 모래가 가장 깨끗한 모래가 있고 그 508km 뒤에는 해성을 막아주는 송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천혜의 자원지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선거 때가 되면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이라는 것을 한중간에 설정해놨습니다. 만약에 지사님이 아까 전에 동해안에 개발을 한다 했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또 어디 뜯어서 어디 뱅깁니까? 결코 경상북도는 하나된 경북이 되려면 입지 선정부터 좀 더 심도 있게 관여를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지역에는 유치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유치를 한다면 훗날에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사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도에 들어오기 전 한 도민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익은 지사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지사님께서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전국에서 최고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도정에 들어오니 손경찬 도의원 자신도 만약에 경상북도 지사의 자리를 준다면 이익은 지사님 같이 훌륭한 소리를 경북도 도민들에게 들을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서 정확성하지 않는데 저는 얘기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서 삼선의 마지막 임기로서 정말 역사에 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사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란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가장 어려운 주위에 필요한 입니다. 사회복지사 제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 면장의 잔심부름부터 계장의 잔심부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정의 딴 공무원들과 하는 관심이 틀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상북도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기획을 해서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의 업무는 창의력보다는 사명감과 소신입니다. 진정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주위의 어려운 노인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각 지역마다 고등학생들을 추천을 해서 바로 경상북도가 투자한 경도대학에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각 지역에 가서 정말로 지역 우리 부모님, 우리 소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경상북도의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국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이제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하여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건 지사님께서는 훗날에 훌륭한 지사로 남길 거듭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나머지 집행부의 답변은 차후 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소회의실에도 질문할 때가 있고 답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